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어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오로지 정부안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세입자가 원할 경우 4년 동안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은 최대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와 이로 인한 급격한 전셋값 상승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떤 네. 내용의 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연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이하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2년 이내는 2년으로 임대를 살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걸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교수님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2년 이상 몇 차례 갱신을 해서 4년, 6년 이렇게 살고 있었던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법 네. 시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에 안에서 2년 동안 더 계약 갱신 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4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더 보장이 돼서 6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죠.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직계 좀비속이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전세 계약 기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그러니까 오늘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법 시행 네. 이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계약서까지 네. 다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계약자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을 훼손하거나 또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네. 뭔가요? 우선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 내에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정비해야만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전월세를 신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서 이거는 내년 6월까지 아마 그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라는 네.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앞서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에 네.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살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결국 계약서 그 전세 계약 관련된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았는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산다고만 얘기해놓고 몰래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 몰래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뭐 직접 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래도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을 연장을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제3자한테 만약에 그 임대를 했다면 원래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정도 손해배상액이 청구가 이거는 되는 겁니까? 보증금으로 따졌을 때 월세로 한 달에서 3개월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언급됐던 그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해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네. 개정안 등 9개 법안은 아마 다음 주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시장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매매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기 위해서 보유세 내지는 양도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급하게 지금 처리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벌써 56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이 청구제를 텀을 두고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집주인들이 주택 가격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짧은 기간 내에 그런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불리해진 그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집주인들이 이른바 다른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입자의 전세 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네. 정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는데요. 실제 이제 세입자를 사로 받았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세 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있고요. 하나는 그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증가되는 임대료를 좀 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신규로 받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정부의 아마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전셋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우선 전세로 있던 사람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사로 임대 놓을 때 반전세나 월세를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살고 있는 동안에 지금 임대료를 만약에 5% 이상 올렸다면은 이 양반이 만약에 그 사롭게 더 연장해서 계약갱이 청구를 신청해서 이게 2년을 더 살게 되면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금액을 5%나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이번 제도로 특히 우려되는 거는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서 오히려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세입자의 네.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네. 좋은 취지인데 그것과 달리 정책의 목적과 달리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효과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전세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그 임대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에는 5% 연속해서 그 이상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안정을 5% 이상 제한했기 때문에 그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전월세 상한이나 계약갱이 청구제가 시행되면서 4년 후에 재계약이 돌아올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수익률을 5%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수익이 낮다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초기에 지금 현재 그 임대료가 급등하는 걸 방지해서 정부 여당이 서둘러서 시행하는 거는 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게 그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전면 시행보다는 이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 불안한 지역만 이게 일시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전면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4년마다 그 임대료가 계단식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도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도입이 되면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폭,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서울과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굳이 5%까지 임대료를 안 올려도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5% 인상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5% 계약 갱신할 때마다 5%를 자연스럽게 올려줘야 되는 그런 관행이 굳어지는 것 아닌지 이런 걱정도 사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은 이게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요. 임대료가 정체하거나 뭐 미미하게 올라가는 지역에는 임대인이 3%, 4%, 5%를 채워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5% 이내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우려,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우선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을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급등하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